자, 이준석의 도망은요, 승기의 전조인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훈TV입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준석이가 이 전환기 대표와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하자, 1대 100도 좋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도망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빤스런했습니다. 자, 부정선거는 말장난으로 이기고 지고 토론의 영역 아닙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부정선거가 맞고 틀리면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따위 장난질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부정선거는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검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토론을 하자, 1억을 걸자,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하려나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준석이 하버드 학력 가지고 저하고 1억 내기 토론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미친놈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코인으로 돈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 하버드 졸업장이 토론해서 이기면 생기고 토론해서 지면 안 생기고 그런 거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하버드에 대해서 쫙 풀이를 해드렸고요. 저를 전략적으로 봉쇄술 쓴다고 고소 남발했거든요.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왜? 저는 하버드 학칙으로 팩트로 증거를 내밀었고요. 이준석은 본인 학력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 전 세계가요, 중국발 부정선거 마술을 파헤치고 진실을 인양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중국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발악하는 자들이 드글거립니다. 그 선봉에 누가 서 있냐? 바로 보수의 탈을 쓰고요. 보수를 괴멸시켜 온 이준석입니다. 자, 왜 이것들이요, 그토록 부정선거다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지, 그러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빤스런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매국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조갑제의 실체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헤치다 보니까요, 이 부정선거의 시발점이다라고 하는 A웹에 김무성의 이름이 어른거린다라는 겁니다. 자, 김무성 타고 들어온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세력은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파 유튜브가 굉장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들이 수익 정지 그리고 계정 폭파로 목소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 한 줄의 힘 보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이준석이가 토론하자, 100대 1도 환영한다, 그냥 그거 할 때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심의 어떻고 저떻고 이재명 핑계를 대면서 이 방송사의 미래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미래가 더 어둡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준석이 전환길 대표와 토론이 두려웠을 겁니다. 본인 정체가 탄로날까봐 밤 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자, 유승민 등에 없고요, 보수정당의 뿌리를 내린 이 이준석,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뭘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상병 특검 외칠 때 옆에 누가 있었냐? 박정훈 대령 옆에요, 이준석이가 처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민주당으로 이 마이크를 옮겼죠. 자, 그리고요, 명태균을 등장시켜가지고 칠불사에서 코 파던 이준석 기억나시죠? 그 이준석이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틀어가면서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 댔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에요, 국회 안에서는요, 한동훈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요, 불법이다라고 했고, 국회 밖에서는요, 이준석이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내란이야를 외쳤습니다. 자, 이준석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칼을 꽂았습니다. 자, 이준석 이 하버드 이력 한번 보시면요, 기가 찹니다. 자,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 복수 전공이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10년을 넘게 정치판에서 꼴값을 떨었는데요, 실체는 뭐냐? 갑자기 스르륵 복수 전공 아니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복합 전공이니 융합 전공이니 그냥 개뻥입니다. 자, 하버드 4년 내내 32과목 수강했습니다. 16개 과목이요, 교양입니다. 일본 목파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국사도 듣고요, 글쓰기 원투 수업도 듣고요. 그 비싼 하버드 학비 대한민국 세금으로 들고 가가지고 글쓰기 원투가 웬 말입니까? 자, 그렇게 16개 과목을 교양으로 채우고요, 나머지 16개 과목에
전공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십몇 년을 경제학,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야기했는데요. 경제학 수업 꼴랑 5개 들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꼴랑 7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많은 수업을 중국어 관련돼서 수업을 들었다라는 거죠. 초급, 중급, 고급 과정, 그 다음에 공자학까지 수강을 했습니다. 이러고도 하버드에서 복수 전공자다라고 하면서 3번의 선거를 나갔습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 있었죠? 4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의심해봐야 되겠죠. 4번의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건 뭐냐? 공인된 서류가 아님에도 받아준 누구? 선관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동네 보습학원도요, 외국에서 유학했다라고 하면 아포스티오 공증 서류를 냅니다. 자, 그리고 4.10 정선에서 외국에서 유학했다라는 분들이요, 다 아포스티오 공증 낼 때 딱 한 명만 아포스티오 공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자, 선관위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검증도 안 된 학력으로 4번의 선거를 치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한길 대표가 162일 만에 한국을 찾았죠. 왜 찾았을까?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한국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없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떳떳하게 조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 먼저 방어막을 친 거죠. 자, 조선일보하고 이준석이가요, 전한길 대표 구속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구속될 줄 알고 토론하는 척 쇼하려고 했는데 구속이 안 되니까 조선일보도 이준석도 도망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조선일보 그리고 선관위와 끈끈한 김무성이 또 뭔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준석은요, 김무성을 타고 유승민을 거쳐가지고 국민의힘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2014년에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공식 고문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무성이다 라는 거죠. 설립 초기부터요, 공식 고문단 핵심 멤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WEB은요, 조직 규모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화려한 고문단 구성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의구심을 낳았었는데요. 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번에 경북도지사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박지원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야권 거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요, 이 김무성에게 20명 정도 모자르다라고 하면서 김무성에게 헬프를 했더니 김무성이가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핵이 가능하게 40명 이탈을 시켰죠. 그 박지원입니다. 그 박지원과 함께 AWEB 초창기 고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언론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TV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신문. 자, 대한민국 5대 일간지 그리고 종편 보도 책임자들이요, 이 AWEB과 함께 공식 고문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AWEB은 신생기구였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라인업이 구축됐다라는 것에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이건 단순한 선거기구가 아니라 정치권에 보이지 않는 실세들과 긴밀히 연결된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중앙선관위 김용희 전 총장이 주도해가 만든 이 AWEB,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과연 이 기관이요,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 언론 유착의 결정체이지 않았을까?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김무성을 타고 유승민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자리를 잡았었죠. 자, 기득권 카르텔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덮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부정의 세력들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판결과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더욱 악랄하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덮으려고 할 겁니다. 자, 조갑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현재로선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 대통령까지 감염시켜 발작적으로 군대를 동원했고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습격하도록 만든 정신질환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머리와 학력이 가장 좋은 한국인 약 30%, 1,000만 명 이상을 바보로 만든 음모론 주동자들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 대상이다.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토론이 아닌 교도소나 치료 대상인 것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장악한 정당은 북한 노동당이나 통진당처럼 해산 대상이다. 음모론자들은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 선거 결과에 불복하도록 선동하는 위헌적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기 때문이다. 자, 조갑제가 말하는 응징의 대상은 우리 애국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중국의 마술을 끌어들인 매국 세력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준석의 도망은요, 승기의 전조인 겁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자, 우리는 멈추면 안 되겠죠? 선관위 보호 아래 하버드 간판을 달고 보수를 분열시켜온 이준석의 실체, 그리고 이것을 지켜 세우려고 하는 노회한 매국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적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핏대 세우는 것들은요, 중국 공산당 무리틴 게 아닌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속이며 기득권 유지에 영혼을 판 것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진핑이 한 말을 공자의 말씀이다 라고 했던 이재명이나 중국 공산당 총석이 후진타오를 존경한다 라고 하는 이준석이나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발행인인 장인어른을 둔 한동훈이나 저는요, 이것들이 친중 뿌락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준석 중국과 관련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